안녕하세요. 김준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추가 대책이 빠르면 내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받았던 임대주택 사업과 다주택, 갭투자 이것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달러는 약세, 금과 은은 강세, 증시와 유가는 보합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추가 대책은 지지율 회복을 누리겠지만 이해 집단의 반발을 의식해서 후퇴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아파트 정말 망할까요? 자, 아파트 망했다. 다주택, 갭투자, 임사, 징벌적 과세 이제 이거 때린다고 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세게 때린다고 해서 이걸 뭐 고지고대로 100% 다 이렇게 믿기보다는 좀 내용 면에서 좀 충실을 해주세요. 자, 이제 두 사람이 뛰어갑니다. 한 사람은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한 사람은 내려가는 쪽으로 가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어디로 달려갈 것입니까? 다주택자, 갭투자, 임대주택 사업자 난리 났다. 자, 사실상 뭐 억울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 종류가 집값을 엄청나게 띄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강력한 제재가 따르지 않으면 이번 대책은 실패합니다. 이 세 개 대책을 만약 임대주택 사업자 소급 적용 안 하거나 다주택자 뭐 그냥 대충 신용이나 하거나 갭투자 외진 뭐 증여 이런 부분들 아예 건들지도 않거나 그런다면요, 기존에 그냥 그저 그런 과세 이렇게 올리고 그런다면 지금 정권에게는 집값 잡을 희망이 없습니다. 자, 투기성 부동산, 임대주택 사업자, 다주택자, 갭투자 외진 증여 이게 있는데 먼저 임대주택 사업자 상위 10%가 무려 51%를 소유하고 있어요. 임대주택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3주택, 4주택만 먼저 건들 게 아니라 상위 1%, 10%를 때려잡아야 돼요. 자, 그걸 안 잡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한번 궁금합니다. 왜 국토부에서 그 사람들 봐주는지. 뭐 재벌들이 그럼 잡고 있나요? 그거? 몇백 채씩? 왜 봐줍니까? 그거 지금 독과점 형태로 완전히 의식주를 갖다 교란시키는 행위인데 그 다음에 이제 1%, 10% 3주택 이상짜리들 그렇게 해서 우선 적용을 해야겠죠. 소급 적용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정 기간 양도세 혜택, 매물 유도 지금이 부동산으로는 전시 상황이에요. 자, 총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자, 식칼 가지고 싸울 거예요. 전시 상황에서. 자, 수도권과 일부 지방 아파트 우선 시행해야 합니다. 모든 임대주택 사업의 매물이라고 해서 다 나쁘진 않아요. 특히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수도권, 서울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방 광역시들 비싼 곳들 있죠. 뭐 세종시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고 신규 및 연장 금지시켜야 합니다. 지금 신규 임대주택 사업 아직도 받고 있잖아요. 미친 거죠, 한마디로. 자, 받지 마세요. 그리고 연장, 4년짜리 연장하는 거, 8년 이런 거 금지시켜야 합니다. 아예 이참에 임대주택 사업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요. 좀 더 강력하게 한다면 폐지하는 게 맞아요. 혜택 폐지는 기본 같습니다. 이거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안 꼽는 찐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 2주택부터 주택수와 금액별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누진세 얘기는 누구 하나 꺼내지 않는데 본인들이 지금 기득권층이니까 누진세 꺼내지도 않는 거예요. 자, 왜 3주택하고 4주택 똑같이 합니까? 10주택 똑같이 합니까? 그러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3주택이 제일 억울하죠. 3주택은요, 일반 서민들도 꽤 있어요. 뭐 오피스텔을 갖고 있고 시골집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10채, 20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 투기 세력이잖아요. 왜 같이 처벌합니까? 누진세 때려야 돼요. 등록세, 종부세 이거 해외에 잘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등록세 형편없다고 했죠. 이거 10배 때려도 돼요. 40%까지. 아예 다주택자들을 못 잡게 해야 돼요. 집을. 그리고 종부세도 대폭 강화해야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겠죠. 임대주택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자, 종합부동산세에 포함시켜야 하고요. 징벌과세 하지 않으면 이번에 안 잡혀요. 자, 양도세 대폭 완화. 양도세는 거꾸로 완화해요. 제가 양도세 완화하라고 하니까 무주택자들 자꾸 화딱지 내는데 당신 같으면 팔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집이 여러 개인데 양도세를 세게 때려놨어. 집 많이 뛰었어요, 집값. 지금 보통 뛴 게 아니에요. 더블 뛰었어요. 막 5억, 6억, 뭐 수십 채면 엄청나게 뛰었겠죠. 뭐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그 보유세 세게 때린다고 해서 양도세 틈을 줘야죠.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세게 때리게 되면 매물이 안 나옵니다. 다만 여기 보세요. 신규는 징벌과세해야 돼요. 자, 신규 다주택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세게 때려버리는 게 맞아요. 그래야 집을 안 잡겠죠. 근데 기존의 사람들은 매물을 토해내게끔 해야 하니까 자, 등록세, 종부세, 보유세는 대폭 징벌적 과세를 하되 양도세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갭투자, 외진투자는 아예 금지하거나 법적인 부분을 신설했으라도 제약을 해야 맞아요. 역시 갭투자한 사람들, 외진투자한 사람들 실거주자 아니잖아요. 똑같은 1주택자라도 세금 징벌을 해야 합니다. 자, 갭투자, 외진 징여, 다주택 갭투자, 외진 투자 금지 아예 이거 하라고 했죠. 징벌과세 하는 게 맞고요. 무주택자, 1주택자 이 사람들 실거주자 외에는 각종 세금을 확대시켜야 돼요. 뭐 1주택자도 무슨 뭐 확대시키냐. 자, 여러분들 갭투자하면 그 사람들 투기꾼인 거예요. 무주택자도.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자,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외 따지다가 보면 여러분들 무주택자도 지금 40%가 넘는데 다 불안해 하는데 그 사람들 막 집 사보세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집값 안 떨어집니다. 당연히 투기 세력 그냥 순수하게 실거주 위에는 다 막아놔야죠. 금수저 대물림 증여와 부담부 증여. 자, 이제 안 팔고 증여를 내버린다고요. 증여세가 싸니까 때려야죠. 증여세도 양도세에 버금가게끔 세게만 해야 합니다. 아주 이거 도피처예요, 도피처. 그리고 특히 부담부 증여는 아예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전세 끼고 대출 끼고 하는 게 부담부 증여인데 증여세가 얼마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피난처가 되고 있어. 정부가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당국자들이 참 맨날 밥 먹고 하는 생각이 이거밖에 없을 텐데 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주택, 1주택자, 실거주자 기존 세제는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실거주자는 자, 당연히 그렇다고 깎아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또 집을 사게 돼요. 그러면 무주택자로 인해서 무주택자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하락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부동산 정책 기득권 세력 흔들지 마라. 자, 여러분들 가관입니다. 잘 보세요. 부동산 정책을 지금 정부가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정부가 집값을 안 잡았던 못 잡았던 일부러 뛰었던 이제 과거는 있자고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기득권 언론들 보세요. 가관입니다. 실수요자를 꼭 끄집어내 가지고 마치 실수요자도 집 못 잡을 것처럼 맨날 떠들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뉴스에서? 집 잡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집값 올라가니까 지들이 돈 버니까. 정말 틀린 거 없습니다. 왜 실수요자를 핑계대서 투기를 조장합니까? 기득권 언론들. 두 번째, 기득권 정치인들도 은근슬쩍 그래요. 자, 공급만 강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공급 강조해야 돼요. 공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급도요, 자꾸 내면적으로 들어가라면 그럼 서울 그린벨트 풀어야 하고 뭐 그런 거밖에 공급이 아닌데 재건축 좀 규제 해제해야 하고 자, 그런 거밖에 공급 그 말을 못 하더라고요.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한마디도 안 꺼냅니다. 잘 보세요. 그 사람들 진짜 집값 폭등의 원흉인 그건 꺼내지도 않고 원래 있는 걸 꺼내는 게 더 쉽잖아요. 새로 짓게만 만드는 거야 계속.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 다주택 징벌적 과세. 아, 좀 웃으면서 좀 해야겠네요. 자, 제가 뭐 남들이 저 무주택자냐고 하는데 무주택이겠어요, 제가. 자, 다주택 징벌적 과세 반발. 당연히 다주택자들은 징벌적 과세에 대해서 반발할 수가 있죠. 근데 이미 기회를 줬고요. 이거는 세게 때려도 할 말 없어요. 본인들이 탐욕에 젖어서 안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팔려서 못 팔았다. 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탐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징벌적 과세 대찬성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요, 집값 안 떨어져요. 무주택, 1주택 세금 불만이 있더라도 현행 유지하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부자들 집값 하락, 금융위기 핑계로 반대하고 있어요. 집값이 뭐 원상복귀한다, 대통령 말 맞다나 그러면 금융위기 온대요.
자, 지금 조금 더 뛰면 그게 금융위기 올 확률이 더 높아요. 경제도 안 좋은데 집값만 지금 거품이 심해서 대출도 어마무시하고요. 이게 금융위기가 나올 확률이 크지. 뭐 이게 반값 뛴다고 해서 무슨 금융위기입니까? 그렇다고 바로 반값 뛰겠어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완화시켜야죠. 자, 임대주택 사업 소급 적용 무조건 반발하고 오히려 협박도 하더라고요. 저기 뉴스 보니까 임대주택 사업 이거 만약 소급 적용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세입자한테 다 씌우겠다. 그러면 뭐야, 그만큼 또 세금을 때려버려야죠. 세입자가 뭐 봉입니까? 아주 그런 발상까지 해가면서 뉴스가 나오는데 제가 쭉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강력하게 나오려고 했다가 또 용두사미가 나올까봐 걱정됩니다. 집값 하락하면 누구에게나 최고의 기회가 옵니다. 자, 여러분들 집값이 하락하면 유주택자들은 쫄딱 망하는 줄 아는데 조금 웬만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나한테 기회가 오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서 후유증이 크잖아요. 자, 제가 꼭 무주택자 편만 드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너무 뛰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뜨리는 게 기본 상식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보세요. 자, 무주택자는 부동산을 저가 매수해서 좋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좋죠. 그런데 집값 떨어져도 잡지 않는 무주택자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 복입니다. 본인 복. 자, 잡아야죠. 지금 못 잡아서 안 달랄 게 아니라 싸게 잡아서 좋고 이번에 1주택자도 좋아요. 자, 내 것이 갈아타기를 하는데 내 것이 2억 떨어졌다? 그럼 5억 떨어진 걸로 갈아타세요. 그때 대출 좀 끼고 집값 하락장에는 규제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실거주도 폐지될지 몰라요. 그럼 그걸 이용해 가지고 갈아타기 하셔야지. 하락장에 벌벌벌벌 하면서 못 갈아타면 상투장에 갈아탑니까? 내 거보다 훨씬 많이 뛴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나요? 그리고 자녀 구입, 이것은 당연히 인지상정 아니에요? 자, 하락장에는 또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줄 거예요. 자녀 앞으로 이제 증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싸게 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값이 하락을 해야 1주택자도 다 유리한 겁니다. 그럼 다주택자는 무조건 불리하냐? 그거 아니에요. 물론 집값이 떨어져서 상실감은 있겠지만 자, 역시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불필요한 것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들 던져버리고 미리 던져버리고 저점에 좀 유망 아파트를 여러 개 매수한다면 다주택자들 욕먹지 않겠죠. 지금은 집값이 너무 뛰어서 다주택자들이 욕을 먹는 거고요. 집값이 많이 하락할 때는 그게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논리가 아닙니다. 집값이 너무 폭등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계속 폭락만 하면 금융위기 터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집값 하락은 경제 질서 정상화, 지속 상승 시에 오히려 금융위기가 터지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시키는 거 맞아요. 지금 너무 많이 뛰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 빨간색으로 특별히 표시했습니다. 상투장에 무리한 과욕으로 매수한 사람들 집값 폭락 후유증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너무 무리하게 집을 잡는 것은 위험하다. 자, 집값 상투징조 부동산이 좀 위험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있기 쉬운데 자, 상투징조 볼까요? 부동산 열풍이 지금 과해요. 여러분들 어떤 거든지 사회현상을 보세요. 너무 열풍이 과하면 꼭 거기에서 막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돈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사업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일반인이 뛰어들 때가 끝물이에요. 지금 부동산 열풍이 과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상투장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투기 세력이 이미 빠져나왔다고 보시는 게 정설입니다. 못난이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뭐 나홀로 아파트 요즘 막 뛰고 있죠. 또는 아파트도 아닌 비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뛰고 있어요. 왜? 이제 뛸 것이 없으니까. 자,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들이 부동산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물에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현금을 확보하는 게 점점 늘어난다고 제가 자료도 보여드렸죠. 정책이 초강력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집값을 잡지 않으면 자, 지지율이 떨어지고 내임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하게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딱 아주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지 않아요? 무주택 매수 가담. 그렇게 집을 안 샀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막 집을 삽니다. 주로 아마추어들이 이제 집을 사는데 자, 물론 이건 정부 탓이에요. 무주택자들이 집 사는 것도. 그동안에 뻥만 치고 집값을 안 잡았잖아요. 소외지역 폭등. 올라가지도 않았던 지역이 올랐네. 요즘 그런 곳들 많을 거예요 아마.
바로 그게 집값의 끝물 징조예요. 특히 이런 거 추경매수 하면 안 됩니다. 벌써 조정지역 딱 묶이니까 소유지역부터 지금 집값이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사이클상 대세 하락입니다. 자, 부동산 열풍이 너무 심하고 투기 세력들은 빠져나왔고 못난이 아파트는 상승하고 있고 부자들 이미 부동산 축소하고 있고 정책은 강력하고 무주택자가 매수에 가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소유지역 집값도 폭등하고 사이클상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에 대세 하락으로 지금 전환 단계다. 자,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언제 매수할까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권 가격이 4.5억이 9.5억으로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자, 이미 2배 뛴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2배 뛰었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자, 감정보다 확률과 통계, 데이터를 중시해 보세요. 뛴 것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잖아요.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 상승 기대치와 하락 위험도를 함께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동산만이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다 그래요. 채권도 그렇고. 자, 이게 상승하면 얼마나 먹느냐, 하락하면 얼마나 먹느냐. 물론 예측이 되겠지만 그 예측도 많이 뛰었으면 위험한 거예요. 보자고요. 자, 계속 띄운다. 집값 안 잡고 띄운다. 9.5억짜리 가봤자 하반기 때 10억이고 21년 계속 올라가도 11억? 그러니까 워낙 많이 뛰어서 올라가도 좀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또 국민 정서가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 같고요.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이미 난리 났잖아요. 자, 이때도 지금 난리 나가지고 정부가 지금 나서고 있는데 11억까지 뛰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준폭등 사태가 일어나겠지? 근데 그것도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잡았는데 올라가봤자 이제 한계가 있겠구나, 이런 거. 근데 떨어졌을 때 집값을 잡는다. 뭐 얼마나 떨어질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하반기 때 벌써 8.5억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2년에서 4년은 코스일 것 같은데 6억. 벌써 올라가는 기대치보다 떨어질 위험성이 훨씬 센 데다가 더군다나 올라가면 세금을 때리잖아요. 내려가면 누가 세금 줍니까? 투기 근절 서민 실수요 예상 대책. 자, 이번에 여당에서 싱가포르 모델 형식의 다주택자 취득세 대폭 인상, 등록세 대폭 인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 대찬성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때렸으면 좋겠어요. 4%가 아니라 20% 때려도 돼요. 누구한테? 다주택자한테. 1주택은 그렇게 때리면 안 되죠. 자, 다주택자 및 투기성 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갭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주택수에 상관없이 조금 세게 때렸으면 좋겠어요. 보유기간 미만 시 양도소득세율 80%로 확대. 물론 지금 새롭게 잡는 사람들을 80%로 때린다는 거예요. 자,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을, 다주택자들을 양도세율을 세게 때려버리면 그 사람들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매물 토해내게끔 일정 기간을 줄 필요가 있어요. 일정 기간. 아니면 누진세를 세게 때리던가. 누진세가 강하면 양도세가 세더라도요, 토해냅니다. 근데 양도세가 이 보유세보다 강하게 되면 안 판다고요. 실수요자 지원 대책,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 금융지원 방안,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제 도입, 생애 최초 구입자 세제 혜택을 이렇게 준다고 하고요. 특별공급 비율 상향을 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생애 최초 비율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수도권 주택 공급 4기 신도시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명, 시흥, 안산 여러 곳들이 거론되고 있죠. 상반기 경기도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계속 지금 상승 중이에요. 좀 떨어진다 하다가 올랐어요. 지금 0 밑으로 내려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전세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월세도 마찬가지로 뜀박질이에요. 자,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효과 전망, 효과가 없다 49, 있겠다 36. 얼마 전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요.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주게 된다면 이제 레임덕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알아야 돼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볼까요? 자, 여기 2017년에 93.8밖에 안 됐던 게 2010년 136.3으로 계속 올랐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심리가 도중도중에 꺾인 적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울 중위권 가격도 지금 5억 4천에서 9억 5천으로 지금 거의 더블이 뛰었지 않습니까? 상반기 서울 아파트 어김없이 뛰었다. 자, 이번에 상반기 마치 집 많이 하락할 것처럼 노래했지만 자,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구로구, 노원구 서울 전체에서 마이너스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상반기 때. 지금 정책이 종합대책이 2번이나 나왔는데 마이너스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접시물에 코박을 상황이에요. 누가? 정책 당국자들이에요. 지나가는 우리나라 토종개가 정책을 펴도 그거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자, 모든 구가 다 뛰었잖아요, 지금. 최근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특히 잠실헬스 지금 상승률 1억 4천 313만 원 뛰고 17억으로 올랐어요. 그 조그마한 게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25억까지 올랐네요. 22억이 무려 2억이나 뛰었고 삼성동 삼성 센트럴 아이파크 26억 1천만 원에서 28억으로 약 2억 원이나 뛰었어요. 거의 9%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도요. 그러면 이걸 안다면 지금 저가 아파트들은 더 뛰었고 고가 아파트도 뛰는 줄 안다면 어디 신중하고 지금 신중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 지금 신중할 때고 지금 3년 동안 집값 대폭등 시켜서 자, 옷 벗기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야지. 무슨 눈치 봐가면서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좌고우면 하지 말라고. 즉시 시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지역별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 여기 30대들이 오죽하면 서울 계속 올라갔고 경기 인천 할 것 없이 지금 싹쓸이 했겠어요. 서울 아파트 금액대별 보면 9억 미만짜리들 엄청나게 7,070 약 71.8%가 거래됐고 9억 이상짜리들은 28.2%. 이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서울 평균이 9억이 넘어야 아파트가. 그런데 저가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계속 지금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 싸 보이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강남이. 이것도 역시 역풍선 효과죠. 자, 지금 아파트가 막 쓰러져 가고 있네요. 엄청나게 토네이도 휘오리바람이 불어지키고 있고 이제 글자 그대로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잡아야 정상이죠. 그래서 저는 집값을 잡으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잡아야 하고 떨어지면 회복시키는 것이 정부 정책인데 지금 2배 이상 폭등한 상황에서 아직도 눈치나 보고 설익은 대책을 내놓는다면 레임덕은 가시화될 겁니다. 집값 잡을 의지가 강력한지 아니면 없는지 그것에 따라 향후 부동산 타이밍을 잡아들이거나 강력한 추천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